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나요? 창밖으로 맑은 하늘이 보이는 요양원 침대 위입니다.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도 있는 제가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 아들의 절박한 눈빛에 평생 모은 아파트를 내주었습니다. 그때는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을 지켜줄 길이라 믿었지요. 하지만 지금 아들과 손주는 점점 멀어지고 제가 믿었던 마지막 버팀목마저 아들은 마음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워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용서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 선택이 가져올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할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오늘은 제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68, 평생을 동네 작은 마트에서 살아왔습니다. 아침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밤 12시가 되어 마지막 전등을 끌 때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서 있곤 했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의 이름과 취향을 기억하고 필요한 물건을 챙겨주면서 그들의 작은 이야기까지 들어주던 시간이 저희 삶이었지요. 마트의 계산대, 뒤에서 들리는 동네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손님들이 남기고 간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제 하루의 보람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땀 흘려 일하며 조금씩 모은 돈으로 드디어 강남에 32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처음 그 집을 보았을 때 벽돌 하나, 창문 하나, 손잡이 하나조차 제 손으로 일군 세월이 묻어 있는 것만 같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늘 부족하게만 살았던 시간이 떠올랐고, 이제라도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안정된 삶을 물려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 삶의 자부심이자 힘들고 외로운 날을 견디게 해준 버팀목이었습니다. 밤이면 창밖으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 집에서 나중에는 편히 쉬어야지. 하고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쉴 때면 지난 수십 년간의 고단함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집이 단순한 안식처가 아니라 앞으로 제 삶의 결정적 시험대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마트 정리를 하고 있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계산대를 닫고 진열대를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려던 순간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 바로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던 그의 눈빛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릴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는 처져 있었고 손은 불안하게 떨리고 숨조차 고르지 못한 채였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세사가 끝장날 것 같아요. 엄마밖에 없어요. 그 목소리는 평생 들어본 어떤 호소보다도 약하고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말문이 막혀 그저 그의 눈동자에 담긴 절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그 눈빛 속에는 포기하면 안 되지만 도저히 혼자선 버틸 수 없다. 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68년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뎌왔지만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거야. 머릿속에는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고 하율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밤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을 걷는 제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계산이 돌았습니다. 내가 가진 걸 다 넘기면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지만 아파트는 내 평생의 전 재산이고 나의 안식처인데.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도록 아파트 계약서와 대출 서류를 들여다보면서도
제 마음은 마치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손으로 평생 모아온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넘기기로 한 것이지요.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손으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는다는 두려움이 몸을 옥죄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단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후회로 남을 줄은, 처음엔 아들이 제 도움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더니 몇 달간은 마치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엄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며 목소리를 밝게 유지했고, 주말이면 반찬을 들고 찾아와 잠깐이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웃음을 지어 보이곤 했습니다. 손주 하율이와 장난도 치고 제가 만든 반찬을 맛있게 먹는 척하며 엄마 덕분에 힘이 납니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안심하며 아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집으로 돌아오며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아들과 손주와 함께 예전처럼 살 수 있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잘하는 척은 점점 허상임이 드러났습니다. 전화는 점점 뜸해지고 문자로 오는 건 요양원 안내 사진이나 한 줄 안부뿐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오던 손주와의 약속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고, 2달쯤 지나자 그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손주 하율이가 뛰어와 할머니, 과자 사주세요. 하고 장난치던 마트 앞 풍경. 아들이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앉아서 웃던 그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추억 속 이야기일 뿐, 현실은 차갑게 제 곁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요. 최고급 시설이에요. 어머님께 맞는 VIP 전용 공간으로 한 달 비용은 조금 나가지만 편히 지내실 수 있어요.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마트에서 일을 계속하시기보다 편하게 쉬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잠깐이라도 잘하는 척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들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못해 건넨 아파트, 그리고 그 도움으로 기적처럼 다시 살아난 회사, 그 모든 것이 결국 저를 요양원으로 밀어 넣는 서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아온 제가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마치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인 양 취급받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울분이 치밀었지만 말 한마디도 내뱉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주와 함께 웃던 시절과 아들의 흐느끼던 얼굴을 떠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와 손주의 웃음소리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가 길고 쓸쓸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된 듯한 기분으로 창밖에 낯선 풍경을 바라보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일할 수도 있고 아직 건강한데 그 순간 저는 한순간에 짐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과 손주를 위해 바쁘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노력과 땀, 사랑이 한순간에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 버린 듯한 허무함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하던 길, 구급차에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와 사이렌 울림이 제 마음속 공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거리의 풍경조차 낯설게만 느껴졌고 차 안에서 들려오는 의료진의 분주한 목소리는 마치 제 존재가 한낮 배경음처럼 느껴지게 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익숙하지 않은 천장과 차갑게 느껴지는 침대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미 요양원 침대였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은 유난히도 맑았습니다. 햇살이 부서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 평생을 바쳐 일하며 모은 돈, 정성껏 키운 아들, 손주와 나눈 소소한 행복.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마음속 깊은 슬픔이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손주가 과자 사달라며 장난치던 마트에 소란스러운 풍경이, 아들의 장난스러운 투정과 웃음소리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그 작은 행복과 웃음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느꼈던 날들이 이제는 꿈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때는 힘들고 지쳤어도 손주가 웃고 아들이 장난을 치던 순간만으로도 하루를 견딜 힘이 있었는데, 이제 제 곁에는 고급 과자 상자만 쌓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작 그 웃음을 함께 나누던 손주는 몇 달째 제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손주가 뛰어와 장난치던 기억이 이제는 마음을 움켜쥐는 아픔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손주를 안아주고 싶어도 손을 뻗어도 닿지 않는 거리. 전화와 메시지 속에 담긴 딱딱한 글자만이 남아 있어 제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길고 창밖의 풍경은 낯설고 차갑기만 합니다. 길게 늘어진 그림자 속에서 혼자 앉아 아들의 흐느낌과 손주의 웃음을 떠올리며 제 삶이 무엇을 위해 흘러왔는지, 왜 이렇게 외롭게 느껴지는지 되묻게 됩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노력하고 희생했지만 그 사랑과 희생이 결국 제 자신을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들려온 소식이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아들이 제 아파트를 담보로 또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며 모은 재산, 제가 늙어가며 안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버팀목.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아무런 상의 없이 또다시 쓰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라 착각하고 싶었습니다.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지. 하지만 들은 사실은 점점 더 또렷하게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은 무거운 돌덩이가 얹힌 듯 눌려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마다 장부와 통장을 들여다보며 조금씩 모아온 돈. 손주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을 주겠다며 아껴둔 마음. 그 모든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제 손을 떠나버리다니. 그날 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왜 이렇게 세상이 제 마음을 가볍게 여기듯 돌아가는지 원망했습니다. 내가 평생 바친 것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 있었던 걸까?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목이 메어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외로웠습니다. 아침이면 간호사가 문을 두드리며 오늘은 산책 나가실래요? 하고 묻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때가 많았습니다. 혼자가 된 듯한 기분.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현실이 너무도 깊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손주 하율이가 과자 사달라며 뛰어오던 마트 풍경과 아들의 장난스러운 목소리가 그리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와 메시지는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모두 각자의 바쁜 일정 속에 저를 잊은 듯한 태도였습니다. 고급 과자 상자만 제 곁에 쌓여 있을 뿐. 그 사랑스러운 손주가 몇 달째 제 얼굴을 보지 못한 현실은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멀리서 웃던 그 소리와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저는 이 모든 선택이 옳았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며 살아갈 것인가?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바쳐온 한 어머니로서 이제 남은 시간 마음속 분노와 허무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손주 하율이가 그린 그림이나 아들의 잠깐 스친 다정한 목소리를 떠올리며 눈물을 닦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래도 아직 제 마음속에 가족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음을 느낍니다. 평생을 바친 한 어머니의 마음,
그 끝없는 사랑과 슬픔 속에서 오늘도 저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이 길이 정말 의미 없었던 걸까? 아니, 사랑이었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아마도 마지막이 될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사랑하는 손주, 그리고 쌓아 올린 제 삶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제 마음을 조이고 때로는 숨조차 막히게 합니다. 이제 저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미워하며 사는 길입니다. 아들이, 며느리가, 손주가 저를 멀리하고 제 마지막 버팀목마저 마음대로 쓰는 현실에 대해 분노하고 원망하며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을 택하면 마음 한켠에는 불타는 화가 남겠지요. 하지만 동시에 그 화가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용서하며 사는 길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무심함을, 손주와의 단절을, 그리고 제 선택으로 인해 생긴 모든 상처를 마음속 깊이 내려놓는 길입니다. 그 길을 택하면 아마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내려놓는 대신 허전함과 외로움은 여전히 남겠지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내린 선택들이 과연 옳았는지 틀렸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는 오늘도 그 선택의 무게 속에서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며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미워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 답을 저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좋아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공유해서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